안녕하세요. 불만장 기자들입니다. 자, 저희 옆에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저희 이번 주 A매치 기간이었는데요. 크리스마노 데뷔전 두 경기를 치렀습니다. 먼저 콜롬비아 그리고 우루과이와 1, 2차전을 치렀는데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분석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를 모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K리그에서 전술가라고 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뭐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전술의 달인 떠오르는 해설위원. 그렇지. 해설위원 달려죠. 정경호 전 성남 감독대 그리고 현재 JTBC 축구 해설위원을 하고 있는 정경호 감독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니 뭐 일단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다음부터. 알다시피 요즘 그 K리그 해설위원으로 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반응이 엄청 좋아요. 반응이. 다행히 반응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고,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 같고, 그리고 그 연맹, 프로축구 연맹에서 TSG 그룹 위원으로 또 돌아다니면서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분석을 얼마나 잘하면 또 TSG 아닙니다. 미초까지 되고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했을 수밖에 없는 게 과연 파울벤투 시절과 크리스만 감독 어떻게 다른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많은 팬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저희 시각보다는 전문가의 시각으로 어떤 상황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간단하게 그거부터 좀 얘기할까요? 벤투 감독 시절과 크리스만 감독 시절 저희는 잘 모르겠거든요.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어쨌든 벤투 감독은 그 4년이라는 시간을 그렇죠. 가져가면서 능동적이고 그리고 주도적인 축구 모델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가 사실 월드컵이나 세계 무대에서 그렇게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축구 모델을 가지고 축구한 적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4년 동안 시간 동안 그런 그 선수들하고 그런 걸 만들어서 이번 월드컵에도 증명을 했고 또 결과도 만들었기 때문에 벤투호에서는 그것만큼은 굉장히 좀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 클린스만호는 기본적으로 벤투호의 그런 장착되어 있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가면서 최근에 두 경기 평가전에서 보여줬던 조금 더 적극적이고 조금 더 그 직선적인 그런 이미지를 조금 더 도입을 시켜서 가져간다면은 새로운 한국 축구가 좀 태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시간이 워낙 짧았기 때문에 감독 대행으로도 해보셨고 워낙 경험이 많으시고 솔직히 이 시간 동안에 색깔이 입힌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럼요. 당연히 두 경기는 사실 벤투 색깔이 좀 더 많은 색깔의 두 경기였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래도 좀 색깔을 냈던 부분은 조금 더 직선적인 부분들, 조금 더 왜냐하면 벤투는 어찌됐건 밑에서부터 빌드업을 시작을 하면서 전환 빌드업을 통해 가지고 그 아이솔레이션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 아이솔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는 이 그 명칭 자체는 그 오버로드 투 아이솔레이션이라고 그 농구 전술이에요. 오버로드랑 머리가 하얘졌어요. 스타크래프트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그 오버로드라고 그 스타크래프트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농구에서 그 3점슛 잘하는 선수들을 보면 이쪽으로, 한쪽으로 모아놓고, 반대로 줘가지고 3점슛 쏘게 하는 장면들 많이 봤죠. 이쪽으로 몰아놓고 한쪽으로 오픈 열어주고. 그렇죠. 오픈 열어줘가지고 거기서 3점슛 쏘게 하는. 이 장면을 많이 봤을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오버로드 투 아이솔레이션이라는 전술 이름인데, 이게 이제 축구로 넘어와서 이제 펩 가르디올라가 이제 메넨 시절에 로벤을 살렸던 그런 전술. 한쪽으로 모아놓고. 간단하게 한번 제가 활용을 좀 해볼까요? 저희는 로벤은 없거든요. 자, 만약에 우리가 포백을 쓰고 이제 4-2-3-1 형태로 이번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아이솔레이션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한쪽으로 이제 모아놓는 거죠. 만약에 이쪽에 우리가 뭐 손흥민이 있다, 아니면 이쪽에 손흥민이 있다, 아니면 우리가 만약에 이쪽에 왼쪽에 손흥민이야. 그럼 손흥민이를 살리기 위해서 손흥민이가 1대1 돌파 능력도 좋고 굉장히 월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많이 모아놓는 거예요. 이쪽으로 많이 모아놓으면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조금씩 쏠려가지고 삼각형 형태를 만들어주고 또 이쪽에서 삼각형 형태를 만들어주면서 이쪽으로 상대 수비수를 조금 모아놓은 다음에 여기서 이쪽 형태로 패스를 전환해가지고 전환 형태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쪽으로 다 쏠리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손흥민이나 우리가 능력 있는 로벤이라든지 펩 가르디올라가 로벤을 살렸듯이 오픈 패스가 넘어갔을 때 여기서 이 사람의 개인 능력을 활용해가지고 무너뜨리는 이런 전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안에 1대1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상황. 그렇죠. 모든 선수들이 다 오게끔. 하지만 반대쪽 수비들은
여기에 그냥 얘를 잡자니 이 사이가 벌어지고 네. 안 잡으려니 여기를 당겨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겨버리거든요. 이거를 노리는 거에 이 전술이 바로 오버로드 투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는 축구에서는 그냥 아이솔레이션이라고 부르는 전술입니다. 네. 이거를 벤투는 네. 이거를 목적으로 두고 기반을 두고 빌드업을 했던 게 벤투의 목적이었어요. 사실. 네. 처음 들었어요. 네, 저도요. 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정우영하고 저기 황인범이 오픈 패스를 했을 때 그렇게 벤투가 엄지를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벤투 감독은 보면은 하프스페이스에 선수를 다 집어넣어놔. 하프스페이스에 선수를 집어넣고 양쪽을 벌려놓고 네. 양쪽으로 아이솔레이션을 하는 거지. 이쪽으로 모았다가 이쪽으로 오픈, 이쪽으로 모았다가 이쪽으로 오픈. 그러면서 네. 무너뜨리면서 들어가는 축구가 바로 벤투 축구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아래쪽에서 황희찬이 있었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황희찬, 손흥민을 양쪽으로 윙으로 세웠었잖아요, 예전에는. 네, 네. 그러면 살렸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재성이나 아니면은 그 사이에 있는 선수들이 오픈 패스 되면 침수 들어가서 이 공간을 먹고 네. 만약에 오픈됐는데 여기서 내려와 받으면 끌려 나온 자리에 포드가 들어가서 들어가 먹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연이어서 작용되는 그런 전술을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손이 모아지네. 겸손하게 지금. 근데 이제 클린스만 감독 축구가 다른 게 이번에 우루과이전만 봐도 양 윙어가 중앙 성향의 이제 미드필더를 배치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다른 축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를 좀, 자, 콜롬비아전은 사실 우리가 4-2-3-1 형태로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4-4-2라든지 아니면 손흥민이가 분명히 왼쪽 윙포드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황희찬도 다쳤고. 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아무래도 왼쪽 윙포드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졌지만 결국에는 크리스만 감독이 손흥민의 프릴롤 4-2-3-1 형태로 조금 더 자유를 주면서 콜롬비아 전반전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경기를 했다고 봐야 돼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그 경기 보면서 우루과이전이 많이 느껴졌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카타르 월드컵 첫 경기 그렇게 선수들이 뛰더라고요. 예. 뭐 말씀 나오신 김에 구체적으로 당시에 좀 어떤 형태로 좀 운영이 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중요한 거는 이날 손흥민 선수가 살 수 있었던 거는 네. 조기성. 조기성 선수 때문이에요. 그때 핵심은 다들 그랬죠. 센트럴 손이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네. 상대가 포백이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상대가 4-4-2로 수비를 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상대가 4-4-2로 수비를 했는데 조기성 선수가 잘한 게 뭐냐면 우리가 4명이서 이렇게 빌드업을 시작을 할 때 황인범하고 정우영이가 내려오면서 이제 볼을 많이 받아줬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쪽 사이사이에서 황인범이 스킬이 워낙 좋으니까 여기서 볼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개인의 탈압박 능력으로 돌려세운 다음에 침투하는 패스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그 패스 레인지가 벤투 시절보다 상당히 좀 길어졌다는 평이 많았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전에는 이렇게 돌려가지고 아이솔레이션을 많이 했다 그러면 네. 찾아가지고 황인범이가 돌아서자마자 직선적으로 어디 조기성 침투하는 공간 공간으로 자꾸 찔러주는 이런 형태의 직선적인 패스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름으로써 뭐가 좋아지냐? 황인범이가 돌아서는 순간 조기성이가 침투하는 순간 상대 라인은 물러져요. 물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물을 수밖에 없죠. 뛰어드니까. 그렇죠. 네. 특히나 여기 센터백 2명은 조기성이가 침투하는 순간 물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상대 미드필드 뒤에 있는 이 갭 사이에 있는 손흥민한테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지. 제가 뭐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 그렇죠. 손흥민이 이만큼의 공간이 그렇죠. 이미 이 공간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황인범 선수가 킥하는 척하면서 손흥민한테 찔러주고 손흥민이 돌아서서 드리블하면서 파울도 얻어내고 그렇죠.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의 자유 프리롤이 굉장히 좀 잘 먹혔던 경기였고 그래서 조기성 선수의 오프더볼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이날은 자유를 좀 얻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경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그 두 기자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할게요. 추가하면 또 인증하려고 또. 아니. 화장실로 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우리가 콜롬비아전에 네. 전반전은 정말 손흥민의 프리롤로 인해서 정말 좋은 경기력, 그리고 완벽한 경기력 2대0으로 이기고 나왔잖아요. 네. 근데 후반전에는 왜 상반된 경기를 했고 경기력이 좀 떨어졌을까요? 김진수가 없어서요? 김진수가 없어서?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창 기자님. 저도, 예, 그 이기재 선수의 수비 포지셔닝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좀 많아서, 그래서, 그리고 미들 형태가 그때 당시에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우리 수비할 때 두 줄 수비로 섰었거든요. 네네. 근데 가운데 미드필더들이 묻어 들어가는 게 좀 아쉬웠어요, 개인적으로는. 예, 실점 장면을 보면. 실점 장면은 그렇다고 치고,
우리가 공격적인 면도 사실은 좀 손흥민을 좀 못 살리는 경우들이 많이 네. 나왔죠. 전반전보다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을 그 어떤 매체에서도 그렇고 잘 정확하게 좀 짚지를 못하더라고요. 이런 게 필요했다고. 김민재가 없어서 되게 창피하다. 아니, 김진수 없어서 되게 창피하다. 아니 왜냐면 일반적인 시각에서 네. 김진수가 교체되면서 좀 이기재의 수비 포지션이 소통이 좀 안 돼서 문제가 좀 생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반적인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창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드필더. 우리 네. 두줄 수비하면서 우리 가운데 미드필더들의 움직임들이 좀 움직임이 좀 아쉬웠다. 아쉬웠다. 이런 부분들은 볼 수가 있는데 네. 자, 전술적으로 좀 가려고 하면 네.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자, 전반전이 2대0이 끝나고 콜롬비아 감독이 전술에 변화를 줬어요. 어떤 변화를 줬냐? 그 사람도 경험이 많은 감독이고 네. 어떻게든 팀을 이끌고 있는 감독이잖아요. 네, 네. 그럼 손흥민 선수 때문에 너무 피곤한 거야. 왜? 조기성이는 뒷공간으로 침투하면서 그치. 손흥민이 나오고 또 손흥민이 침투하면 조기성이 나오고 애들이 그렇죠. 막 이러면서 들어가고. 갭 사이에 어떻게 메인 포지션을 계속 공간을 손흥민한테 주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자, 그래서 후반에 콜롬비아가 어떻게 했느냐? 4-3-3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홀딩 미드필더를 두면서 묻어 들어갔구나. 맨투맨. 그 5번, 콜롬비아 5번에 그 케빈 가스타뇨? 그 선수를 손흥민을 붙여버렸어요. 자,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냐면, 4-4-2 수비로 여기 공간을 내주던 거를, 자, 하나, 둘, 셋, 여기 포백. 이렇게 포백이 됐잖아요. 네. 근데 여기 하나 홀딩을 더 버린 거야. 요 들어가는 친구 그렇지. 얘가 블락을 했군요. 그렇지. 그러니까 바둑인데요, 거의. 그렇지. 왜냐면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조기성이가 침투하면 그냥 둘이 잡으면 되고 여기 남는 손흥민은 그냥 이 케빈 카스타뉴 선수가 손흥민을 그냥 묶어버렸다는 거지.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안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후반전에 왜 손흥민 선수가 안 보였을까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이거를 짚어주는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 이천수 뭐 한 거야? 아니, 그래서 네. 제가 개인적으로는 뭐 내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네. 구조적인 게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게 포메이션이 구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똑같은 4-4-2일 때, 4-4-2 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손흥민 선수가 4-2-3-1 형태에서 갭 사이에서 많이 놀면서 공간을 가져갈 때. 자, 그러면 수비 대응 방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콜롬비아 감독은 대응 방식을 잘한 거예요. 그렇죠. 예, 굉장히 잘한 거예요. 왜? 가스타뉴 선수를 맨팀에 붙이면서 조기성 선수가 침투했을 때 나오는 공간, 손흥민 선수가 전반전에 이 공간을 많이 하는 공간을 아예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반전 경기 다시 한번 보시면은 네. 5번 선수하고 가스타뉴 선수하고 손흥민 선수하고 부딪히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경고도 나오고, 맞아요. 예, 그래서 뭐 이 퇴장 주니 안 주니 맞아요. 막 이런 장면이 나왔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 숨겨진 비밀. 예, 홀딩 미드필드를 주면서 손흥민의 공간을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거지. 그럼 반대로 그때 이런 수를 넣었을 때 클린스만 감독도 또 다른 수로 손흥민을 좀 더 풀어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쉬운 거예요. 아. 그래서 손흥민, 이강인 활용법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 우리나라 선수들이 벤투를 통해서 많은 포메이션을 많이 소화해봤단 말이에요. 네. 벤투는 그렇죠. 3백 형태의 빌드업도 하고 뭐 325도 했었고 그리고 3-4-1-2 형태 아니 3-4-1-2 3-2-5도 했었고 4-1-3-2 형태도 했었고 네. 4-3-3도 했었고 4-4-2도 했었고 네. 여러 가지 형태적인 변화를 주면서 빌드업 축구를 많이 했던 감독이란 말이에요. 근데 벤투호가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자기네 팀은 그러니까 우리 스텝은 포메이션이랑은 상관이 없다. 우리의 경기 모델, 우리의 경기 컨셉, 플랜에 따라서 거기에 포메이션을 맞추면 되는 거지 명확한 포메이션을 가지고 가진 않겠다라는 걸 명확하게 4년 동안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능동적인 축구의 전제하에 그렇죠. 네. 뭐 형태는 바뀔 수 있다. 그렇죠. 부분이죠. 그래서 뭐 홀딩 우리도 4-3-3이 될 수도 있고 투볼란치가 될 수도 있고 뭐 원볼란치가 될 수도 있고 투톱이 될 수도 있고 원톱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벤투호가 만들어 놓은 자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상대가 4-1, 4-1, 4-3-4로 나왔을 때 우리는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였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럼 우리는 백스리 빌드업 형태로 만들면서 투볼란치를 놓게 돼버리면은 상대 6명이 묶여버리는 형태. 그러면서 양쪽 사이드를 조금 더 활용하면서 하프 스페이스를 좀 활용하는 형태. 자,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냐면 반대로 콜롬비아가 수비는 이렇게 잘하면서 손흥민을 막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전반 시작하자마자 두 골이 왜 났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두 골이 초반에 났을 뿐이지 네. 전체적으로 콜롬비아 감독이 전술이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적응하는데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냐. 4-3-3 형태로 바꿨단 말이에요. 네. 그 수비도 마찬가지 여기서 4-3-3 형태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4-3-3 형태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로드리게스를 어떻게 제로톱으로 놨어요. 얘들이 딸려들어. 그렇지. 근데 센터백들이 끌려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 있는 윙포드들이 윙포드들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하프 스페이스를 먹어주는 거지. 다 골장면이 다 그렇게 났어. 그렇지. 네. 그래서 문제가 되는 장면이 뭐였냐면 로드리게스가 이까지 나와요. 이까지 나와서 여기 있는 상대 윙백이 이렇게 나가. 정우영 뒤에까지. 그 정우영이가 이까지는 수비하러 오는데 여기서 이기재 선수가 이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로드리게스가 이 사이로 패스를 줘. 패스를 줬어요. 근데 이기재가 이렇게 묻어친단 말이야. 근데 얘가 나가. 근데 이미 정우영은 못 잡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지. 프리가 되고. 여기서 바로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여기 하프 스페이스를 먹고 있던 선수가 이렇게 침투. 이렇게 패스 들어가서 여기서 김민재하고 붙어 있다가 여기 패스를 둔 로드리게스가 뒤에서 들어오면서 꺾어내주는 거 들어갔단 말이야. 이때 그렇게 되면 이 선수에 대한 마크맨은 정우영 선수가 돼야 돼요? 아니면 김민재 선수가, 김영건 선수가 돼야 돼요? 센터백은 절대 못 나가요. 센터백은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센터백이 로드리게스를 나가는 순간 이가 벌어지기 그렇죠.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침투되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우영 선수가 로드리게스를 잡아야 될지 누가 잡아야 될지 모르는 위치로 제로톱 형태로 갔기 때문에 이 장면이 나왔던 거야. 근데 전반전에는 그거를 서로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쫓아가는데 그렇지. 후반전에는 이 세 선수가 이게 바뀌었으니까 누가 들어갈지 그렇지.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계속 프리가 됐던 거고. 그래서 콜롬비아전 후반전은 콜롬비아 감독이 굉장히 대처를 잘했다. 수비적으로도 손흥민에 대한 대처를 잘했고 공격적으로도 로드리게스를 제로톱 형태로 두면서 프리하게 만들면서 우리 투미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장면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은 로드리게스를 먹으면서 하프 스페이스 공략하는 사람들이 오픈 패스가 갔을 때 침투가 자꾸 들어가는 이 패스가 들어가거든. 그러면 이 패스가 김영건이나 김민재 선수가 못 들어가요. 여기 있는 정우영이나 황인범이 커버를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장면이 있어서 그래서 그 후반전에 보면 황인범 선수가 이렇게 커버 들어가가지고 이거 커팅해가지고 코너킹 하나 만들어내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황인범 선수가 이거 자꾸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뭔가 네. 재수처한 장면이 있었죠. 뭐예요, 그게? 그게 뭐냐면 커버가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지금 이 사이에서 침투하는 선수를 커버가 안 된다라는 거야. 네. 제스처까지. 그렇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난 아쉬운 거는 후반전에 대한 콜롬비아의 감독에 대한 대응 때문에 2대2까지 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상대가 대응했을 때 클린스만 감독이 이제는 어떤 대응으로 해야 될 건지 이제 숙제라고 나는 봐요. 앞으로 경기를 볼 때. 그러고 보니까 또 필립 람이 했던 전술 없네 이 얘기들이 생각이 나네요. 치면 안 돼. 그래서 자 콜롬비아전 두 번째 골도 네. 초반에 실점은 했지만 이제 우리 자세히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상대가 대응을 잘한 4-3-3 형태로 이제 바꾸는 형태로 가면서 여기 손흥민을 완전히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4-3-3 형태로 자 빌드업을 시작을 하고 수비를 시작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두 번째 골도 마찬가지예요. 김영건 선수가 우리서 여기서 빌드업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김지수 선수가 나가면서 이기재 선수가 이거 콜롬비아 거 맞아. 이기재 선수가 바뀌면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김영건 선수가 이쪽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정우영한테 패스가 들어갔어요. 네. 맞아요. 네.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4-4-2 수비 때는 투미들이다 보니까 정우영이나 황인범이를 잡기 위해서 상대 투미들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정우영이가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 숫자 5위를. 그리고 여기 있는 윙백이 들어와서 막던지 아니면 센터백 하나가 나가서 막아야 되거든. 네. 근데 4-3-3으로 바뀐 홀딩 미드필더를 둔 콜롬비아는 어떻게 해? 여기 있는 홀딩 카스타뇨가 이렇게 묻어치기 시작하는 거야.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렇지. 네. 그래서 김영건 선수가 전반전처럼 똑같이 정우영한테 이렇게 줬을 때 여기 있는 카스타뇨가 손흥민을 버리고 여기서 부딪혀가지고 묻어치면서 여기서 뺏은 볼이 나가서 실점을 했단 말이야. 수에서 밀렸네요, 완전. 그렇지. 네. 그게 전반 초반 시작하자마자다 보니까 네. 선수들도 갑자기 포메이션이 바뀐 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했었고 네. 그리고 크리스만 감독도 거기에 대한 대응도 아직 생각을 하지 못했었고 그래서 전반 초반에 이런 두 장면이 그냥 나오다 보니까 실점을 하게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우리의 수비 형태가 무너졌다기보다는 상대의 대응을 잘했다는 그렇죠. 쪽으로 봐야 되겠네요. 일단. 전반전은 우리가 경기를 굉장히 잘했어요. 진짜 잘했죠. 너무 잘했죠. 수비적으로도 괜찮았고 공격적으로도 괜찮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콜롬비아 감독이 대응을 굉장히 잘한 후반전. 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양반에 족보가 있더라고. 네. 그 양반이 나름 그 이탈리아 월드컵 결승전 멤버예요. 아르헨티나. 또 이번에 일본도 이겼잖아. 네. 그렇죠. 그 게임은 되게 잘했어요. 되게 일본도 이겼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이제 평가들이 뭐 전술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런 평가들이 나오지만 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시작이에요. 그렇죠. 이제 시작인데 첫 경기부터 클린스만 감독도 모든 거에 대한 대응을 하기에는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번 두 경기는 그냥 선수들의 좀 능력치 아니면 기본 선수들의 그냥 컨디션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좀 보기 위해서 두 경기를 치렀었다고 보면 네. 앞으로는 우리가 손흥민, 이강인 선수를 살리면서 우리 선수들을 상대 대응에 했을 때 또 다른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포메이션 전술로 좀 똑같이 우리도 이렇게 상대를 어렵게 하는 그렇게 좀 생각하는 축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 선발을 월드컵 멤버로 선발했잖아요. 네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코치님 좀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는 네. 새로운 감독이 오면 네. 뭐 당연한 선택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우리가 월드컵에서 성공을 했고 네. 16강이라는 결과를 냈고 또 그 멤버들이 다시 모이는 아주 즐거운 그 분위기 속에서 네. 훈련을 만들었어야 됐고 그리고 어찌됐건 평가는 거기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나는 보고 있어요. 하지만 벤투 감독하고 좀 틀린 점은 벤투 감독은 자기 전술 자기 팀 전술에 맞춰서 선수를 뽑았고 네. 선수를 개별 평가를 안 했어요. K리그에서 아무리 성적이 좋고 맞아요. 잘했어도 네. 이 선수가 우리 팀에 들어왔을 때 어떤 작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평가를 하는 감독이었기 때문에 뽑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인색하고 어떻게 보면 좀 밖에서 보면은 좀 고집이 있고 네. 좀 그렇게 보였거든요.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오히려 선수의 개별 부분을 높이 사서 특징을 좀 더 살려주는 그런 형태의 그 열려있는 감독의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K리그에서 조금 더 좀 평가가 좋은 선수들이 아마 더 들어가지 않을까. 서령호 같은 케이스가. 예, 이번 케이스도 마찬가지죠. 네네네. 예전에는 벤투 감독 보면은 이렇게 누가 부상자가 나갔을 때 뽑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네. 맞아요. 네. 예. 왜냐? 굳이 안 뽑아도 된다. 우리 전술을 알고, 우리 경기 모델을 알고, 스타일을 아는 선수들을 뜯기면 되는 거지. 새로운 선수가 들어왔을 때 작동이 안 된다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뽑지를 잘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클린스만 감독은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좀 열려있는, 좀 어떻게 보면 한국말로 얘기하면 융통성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좀 풀릴 것 같아요. 그 말씀에 공감하는 게 손흥민 선수가 저는 콜롬비아전 때처럼 슈팅 많이 때리고 본인이 원하는 사실 벤투에서 가운데 뒀을 때는 미드필드에 가까운 역할을 했거든요. 훨씬 공격수에 가까운 역할을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살려줬다는 점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선수들의 장점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많이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 축구가 가야 할 길, 그리고 클린스만의 지향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벤투호가 4년 동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능동적이고 그리고 또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경기 모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모델을 가져가면서 클린스만 감독이 선수의 특징을 좀 더 살리고 조금 더 직선적이고 그런 부분들을 잘 섞는다 그러면은 아마 진짜 4년 뒤에는 더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 축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